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농과 밭을 많이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지요. 해서 거느리고 있는 머슴과 여종들에게도 자기에게 그렇듯 일을 왕창 시켰답니다. 헌데 머슴 중 설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지요. 설렁이는 키도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는데 정작 매일 꾀를 부리고 게으름만 피웠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과부가 설렁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설렁아, 너는 어째 시키는 일마다 설렁설렁 대충 하고 마는 게냐? 거참 마님도 일이란 게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기울여봤자 별로 차이도 안 날 거구만요. 설렁이의 대답에 과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너란 녀석은 정말 도대체 네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기는 한 거냐? 당연히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제가 다른 일은 몰라도 허리 아래로 하는 일은 아주 정성이 가득합니다요. 이 아랫도리로 욕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설렁이의 말에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을 잃은 후 그렇지 않아도 독수공방인 왜 하필 아랫도리 얘기를 꺼내서 놀라게 하는지요. 새삼 외로운 자기 신세가 떠오르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먹고 사는 일에나 힘을 쓸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랫도리에 무슨 정성을 쏟는다는 게냐? 모르는 소리입니다요, 마님. 먹고 사는 게 위에 입만 배불러서 다가 아닙니다요. 낮이 가고 밤이 오면 윗뿐 아니라 이불 속 입도 배고파하는 걸 모르십니까요? 설렁이가 하는 말에 과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말문이 막힌 과부는 설렁이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곰곰이 생각할수록 설렁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구 내 팔자야. 서방도 없이 늙어만 가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노? 과부는 홀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죠. 혼자가 된 이후로 지금껏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날이 지면 컴컴한 이부자리에서 혼자 쓸쓸하게 밤을 보냈죠. 설렁이가 말대로 과부의 이불 속 입이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설렁이 이놈 자식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원. 아이고, 잘 넘기던 밤이 오늘따라 왜 이리 긴 것이냐. 한참을 뒤척이던 과부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던 설렁이 그놈이 아주 마음속에 고약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과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라도 쐴 겸 밖으로 나왔답니다.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여인의 숨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지는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는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설렁이 방에서 나는 소리잖아. 이제 보니 설렁이가 누군가와 즐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 설렁이의 상대는 계집종 새치미가 분명했습니다. 새치미는 계집종 중에서도 제일로 예쁜 처녀였는데 평소 사내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년이었죠. 그러던 새치미가 설렁이에게 깔려 아각대니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었지요. 평생 남자 손도 안 잡을 것처럼 하더니만. 새침이 요것이 안 보는 곳에서 아주 할 거 다 하면서 사는구나. 새치미 목소리는 너무나도 흥겨웠죠. 어찌나 좋은지 즐겁다 못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답니다. 듣고 있던 과부는 속에서 천불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부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죠. 누구는 30이 넘도록 외로운데 저것들은 밤이면 밤마다 재미가 좋아 보였답니다. 이 연놈들이 아주 질펀하게 놀아제끼는구나. 저러다 누구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네 정말. 한참을 구경하던 과부는 동틀 무렵에야 비틀비틀 방으로 돌아갔지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자꾸만 설렁이의 일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밭에 나가서도 부엌에 갔을 때도 설렁이가 아른거렸습니다.
한숨 돌리려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동네 사람들이 잔치 준비로 쿵덕쿵덕 떡방아를 찌는 것이었죠. 절구꽁이가 절구대를 내려치니 그만 설렁이의 힘찬 아랫도리가 떠오르고 말았답니다. 과부는 자꾸만 아래가 불타올라서 황급히 돌아와야만 했지요. 들어와도 설렁이, 밖에 나가서도 설렁이, 왜 자꾸 이놈의 자식이 떠오르는 게야. 머리를 감싸쥐고 끙끙 앓던 과부는 그만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두문불출하고 있으려니 친한 과부인 영춘댁이 문병을 왔지요. 아니 자네 괜찮은가? 평생 곱볼 한 번 안 걸리던 자네가 알아눕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춘댁 잘 왔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병이 나불었어야. 과부는 영춘댁을 붙잡고 그간의 일을 다 말해주었지요. 설렁이가 얼마나 게으름뱅이인지 그리고 밤마다 얼마나 놀아대는지 아주 신경이 쓰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부 본인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쏙 빼고 말하였답니다. 곰곰이 듣고 있던 영춘댁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머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로군. 내게 좋은 수가 있네. 그게 뭔가? 그 설렁이라는 머슴을 우리 집으로 보내게나. 영춘댁은 설렁이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라는 것이었죠. 자네가 자꾸만 오냐오냐 하니까 시건빵이 하늘을 찌른 것이요. 그냥 냅두면 안 되겠구먼. 과부는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하기사 설렁이가 과부의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지요. 일도 주인도 익숙하다 보니 자꾸만 설렁설렁 구렁이 담 넘듯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네. 내일부터 설렁이를 자네 집으로 보낼 테니 내 부탁 좀 함세. 이를 말인가. 아주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맘통 놓고 있게나. 그리하여 설렁이는 영춘댁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영춘댁은 설렁이를 불러서 혹시라도 일을 게을리하면 가차없이 쫓아낼 것이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지요. 그 기세당당한 모습에 과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요새는 설렁이 얼굴만 봐도 달아올랐는데 당분간 그것을 안 보게 되었으니 그 점도 참으로 다행이었죠. 과부는 편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했답니다. 헌데 한번 붙은 불이 쉽사리 꺼질 리 있겠습니까? 어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지요. 설렁이 그것은 옆에 없어도 아주 말썽이로구나. 에잉. 애써 생각을 떨치고 일을 하려는데 마침 새치미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마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요새 계속 누워만 계셔서 걱정되었습니다요. 순간 과부는 새치미가 설렁이와 신나게 즐겼던 것이 머리에 팍 떠올랐답니다. 짜증이 치민 탓인지 과부는 말이 곱게 안 나갔지요. 평소 그리도 새침을 떨더니만 밤에는 아주 제대로 놀아제끼더구나. 그것이 밤에 잘 놀아야 낮에 기운이 나는지라. 으이구, 사내랑 어울리는 게 그리도 좋더냐? 좋고 말고요. 달과 태양이 돌아야 곡식이 익듯 사내랑 계집도 잘 어울려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요? 새치미의 말에 과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구절절 새치미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옛기 가벼운 것들 같으니라고. 원 세상에 그 짓거리만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원. 과부는 화를 버럭 내고는 밭으로 가버렸지요. 졸지에 과부에게 깨진 새치미는 벙찌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마님이 왜 저러신대냐. 난 그냥 물어보신 말을 대답했을 뿐인데 참. 성질을 내고 갔으니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밭에서도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던 과부는 해가 중천인데도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무래도 설렁이가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오늘은 영춘댁에 가서 설렁이 그것이 어찌하고 있는지 봐야겠구먼. 그리하여 과부는 영춘댁으로 향했답니다. 마침 영춘댁 머슴들이 죄다 일을 나갔는지 집안이 고요했지요. 영춘댁, 집에 있어?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영춘댁 집 안쪽에서 과부가 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인네가 자지러지는 소리였지요. 어매매 이게 뭐시여. 대낮부터 그 짓이라니.
황당하고 황망한 과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소리는 바로 영춘댁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아, 글쎄 영춘댁이 설렁이와 신나게 일을 벌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선. 설마 저러려고 설렁이를 빌려달라고 한 건가? 영춘댁은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설렁이는 그런 영춘댁을 아주 제대로 요리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둘을 지켜보고 있자니 과부도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는 영춘댁도 과부 못지 않았지요. 그런데 설렁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영춘댁이 저렇게 뿅 가게 된 걸까요? 과부는 점점 더 설렁이의 아랫도리 솜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텐데 좀 놀다 가면 또 어떻겠나. 과부도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설렁이 저것의 솜씨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과부는 곧바로 설렁이를 찾았습니다. 설렁아, 너 오늘부터 영춘댁에 가지 마라. 아이고 마님, 이제 화가 좀 풀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춘댁 마님에게 하도 시달려서 아주 곤란하던 차였습니다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맘 바꿔서 쉬엄쉬엄 살 것이니 그리 알거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시구먼요.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그리하여 설렁이는 영춘댁으로 가는 대신 과부의 집에서 일을 하였지요. 설렁이는 마당을 쓸며 좋다고 떠드는 것이었죠. 아이고, 이거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 게 참말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냐? 편해서 좋겠구나. 에이 마님도 참.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님을 볼 수 있는 게 좋지요. 설렁이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해서 용기를 냈답니다. 그게 설렁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걔 누구 없는가? 오늘따라 설렁이가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나? 그때 갑자기 영춘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마님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아, 영춘댁 왔는가? 설렁이는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당분간 자네 집에 못 보내겠네. 아니, 교육을 맡긴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싸고 돌면 어떡하나?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 알게. 설렁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영춘댁은 인상이 팍 구겨졌지요. 허나 과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딱 잘라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영춘댁이 설렁이의 버릇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영춘댁은 어쩌고 저쩌고 더 떠들었지만 과부는 요지부동이었지요. 설렁아, 오늘 감자밭에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거라. 네, 마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요. 과부의 기색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설렁이는 군말 없이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설렁이가 걱실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영춘댁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거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결정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줄은 몰랐네. 영춘댁은 불만스레 입을 삐죽이며 돌아갔지요. 한편 감자밭에 나간 설렁이가 설렁설렁 감자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설렁이 눈이 이따시만큼 커진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과부가 직접 새참상을 머리에 이고 밭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설렁아, 날도 더운데 술 한잔하고 하거라. 키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 평생 마님이 주시는 술을 다 마셔보게 생겼네요. 그렇게도 좋으냐? 그럼 어서 쭉 들이키거라. 네, 마님. 아주 술술 잘 넘어갑니다. 설렁이는 좋아라 술잔을 연거푸 비웠지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과부와 설렁이는 밭 한켠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설렁이가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쯤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마시는구나. 그래,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다. 원마님도 뜸들이지 말고 말씀만 하시오.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이불 속 입말이다. 그게 자꾸 배고파하는 것 같구나.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배고프면 큰일 납니다요. 그렇지? 그러니까 설렁이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말이다. 눈치를 딱 챈 설렁이는 두말 없이 승낙했답니다. 이를 말이겠습니까? 마님을 위해서라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나서야지요. 오냐, 그럼 오늘 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 방으로 오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아무도 모르게 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설렁이는 조용히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만 총총이 떠 있는 밤은 참으로 고요했지요. 마님, 지가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거라. 설렁이가 장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님이 술상을 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잘잘 흐르는 고기산적에 구수한 도토리묵, 거기다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파전까지 아주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안주가 그득했지요. 설렁이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답니다. 차린 게 없지만 좀 들거라. 이게 다 뭡니까요? 제 평생에 이렇게 호화로운 술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그러냐, 자 일단 한 잔 바꿔라. 오늘은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이니 이건 수고비라고 생각하려무나. 아이고 마님, 수고비가 다 뭡니까요? 마님 부탁이라면 이 설렁이가 몸이 부서져도 해야지요. 그래, 이번에는 설렁설렁할 생각 따위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망설이던 마님은 한참해야 입을 열었답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더구나. 해서 앞으로는 너에게 사는 재미를 좀 배울까 한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길기도 한 인생, 일만 할 게 아니라 좀 놀면서 살아야죠. 오냐, 잘 말했다. 자, 씻기 전에 어서 들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설렁이는 술상에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호화로운 안주를 우적우적 먹어치웠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나니 기분이 알딸딸한 것이 아주 용기가 가상해졌지요. 설렁이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그동안 마님을 볼 때마다 어쩜 저리 젊고 아름다운 분이 있나 했습니다요. 농이 과하구나. 나도 이제 30줄 하고도 중반을 넘었으니 예전만 못하다는 거 잘한다. 아닙니다요. 제 눈에는 마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로 아름답습니다요. 세상 천지에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인이 있을까요? 과부는 설렁이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콩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숨은 자꾸만 가빠왔지요. 이런 기분은 서방을 잃은 후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과부는 목이 타들어가는지 아무런 말 없이 술을 쭉 들이켰지요. 아이고, 제가 혹시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요. 아니다. 괜찮다. 듣기 좋구나. 헷, 그럼 다행입니다요. 사실 나도 널 볼 때마다 어쩜 저리 사내답게 잘생긴 머슴이 있냐 했다. 과부의 말에 설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니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사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해서 설렁이는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과부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답니다. 그 바위 같은 힘의 과부는 헉 하고 숨을 삼켰지요. 마님, 이제부터는 이 설렁이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설렁이가 우통을 집어던지니 단단한 근육이 호롱불 아래 드러났지요. 어찌나 튼실한 몸인지 과부는 정신없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리하여 둘의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닿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마님, 좀 나와보셔요. 소나기가 왔는지 마당에 내놓은 고추가 죄다 젖어버렸습니다요. 바깥에서 새치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과부는 흥이 팍 식었지요. 그러느냐? 다른 일꾼들 시켜서 거두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밤이 늦어서 죄다 집으로 돌아갔구먼요. 알겠다. 내가 가볼 테니 기다리거라. 과부는 우거지상을 하고는 새치미를 따라 고추를 거두러 갔답니다. 마님이 방을 나서니 설렁이도 더는 안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해서 설렁이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이리도 방해가 들어와서야. 네 마님, 무슨 말씀하셨슈?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서 고추나 담아라. 그렇게 밤을 망친 과부는 다시 한 번 때를 노렸지요. 날이 밝자 고부는 일찌감치 새치미를 불렀답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칠석이구나. 이번엔 여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니 나를 잘 치러야 할 것이다. 네, 마님. 준비를 빠짐없이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좋은 과일이 부족하구나. 오늘은 네가 저작거리에 가서 참외랑 호박을 한 광주리씩 사와야겠다. 과부의 말에 새치미가 울상이 되었지요. 아니, 한 광주리씩 사오려면 2번은 다녀와야겠는데요. 그럼 다녀오면 되겠구나. 잔말 말고 어서 출발하거라. 하는 수 없이 새치미는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과부는 설렁이가 있는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새치미도 없으니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영춘댁이 왜 우리 밭에 왔지? 새참상을 이고 감자밭에 갔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영춘댁이 벌써 한 상을 짊어지고 과부보다 먼저 밭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 왔는가? 요새 설렁이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살피러 왔다네. 그런가? 참으로 고맙네. 자네도 새참을 가져왔나? 에잉, 그런데 뭐 그리 부실하게 가져왔나? 그거 먹고 힘도 못 내겠구먼.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안주랑 술을 설렁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렁이는 또 좋다고 받아 마셨지요. 그 모습이 너무 알콩달콩해서 과부 눈에는 쌍심지가 켜졌지요. 설렁아 아주 부럽구나. 마님 둘이 옆에 있으니 재미가 좋지? 으헛, 마님 그게 아니오라. 설렁아 저쪽은 신경 쓰지 말고 쭉 들이키거라. 자자 술이 쭉 들어간다 쭉쭉. 영춘댁은 과부를 제대로 약 올리려는지 아주 더 아양을 떨었지요. 과부는 넌더리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났지요. 낮에는 영춘댁이, 밤에는 새치미가 나타나 회방지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설렁이 그것은 여인들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난처하다 싶으면 꼬리를 말고 사라지는 것이었죠. 과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야 좀 놀아볼까 했더니만 두 여인네 꼽사리에 도무지 뭘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어이구 속이야. 이렇게 감질만 내다간 제명에 못 살지 싶다. 아무래도 영춘댁과 새치미가 합심을 해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밤새 묘안을 찾았답니다. 다음 날 과부는 우선 새치미를 먼저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꽤 오래되었구나. 너도 이제 나이도 찼으니 밤놀이만 할 게 아니라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을성 싶구나.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 하지요. 저처럼 가난한 처녀를 누가 좋다고 데려가겠습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축의금조로 밭 한마지기를 내줄 터이니. 그러자 새치미는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싫습니다요. 혼례를 하면 아이도 낳고 양가 부모님 건사도 해야 하는데 달랑 한마지기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요. 정 그렇다면 내가 논 한마지기도 얹어서 주마. 정말입니까? 그럼 혼례하겠습니다. 하고 말고요. 그래, 대신 혼례를 치르면 설렁이 근처엔 얼씬도에서는 안 될 것이니라. 논밭을 한마지기씩 얻으면 꽤 남는 장사였지요. 설렁이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아쉬웠지만 서방이 생기면 그것도 해결될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새치미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상대는 이웃마을 대식이라는 청년이었는데 키는 좀 작아도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답니다. 설렁아, 넌 정말 내 인생의 봉인 것 같아. 봉. 밤마다 같이 노는 것도 좋았는데 이젠 좋은 신랑감이랑 논밭가 정도 생겼으니까 말이여. 어휴, 마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논밭 한마지기씩이라니 그렇게 톡톡히 울거내야 했냐? 에이, 마님 같은 갑부한테 이 정도가 대수겠냐고. 그만큼 마님이 널 아끼는 마음이 컸나 보지 뭐. 어쨌든 그리 되었으니 이젠 나한테 연락 말아라. 너라면 하겠냐? 해달라고 빌어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새치미가 떨어져 나가자 마님은 속이 후련했지요. 이제 한 곱이 넘겼으니 다음 고비만 넘기면 될 터였습니다. 영춘댁하고만 승부를 보면 될 일이었지요.
마님, 안에 계십니까? 저 설렁이입니다요. 어쩐 일이냐? 어서 들어오거라.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지요. 설렁이는 어디서 났는지 근사한 꽃비녀 하나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웬 비녀냐? 참으로 아름답구나. 제가 진짜로 사모하는 여인이 나타나면 주려고 사둔 비녀입니다요. 그러면서 설렁이는 비녀를 들어 과부의 머리칼에 꽂아주는 것이었죠. 순간 과부는 기분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마님이 저 때문에 큰 재산 쓰신 거 잘 압니다. 전 가진 게 이것뿐이라 이거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요. 아니다. 이 비녀값으로 논밭 한마직이라면 오히려 싼 값이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았지요. 과부는 설렁이에게서 풍기는 사내의 내음에 아찔했답니다. 해서 단단한 그 품에 꼭 매달렸지요. 설렁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저도 그렇습니다요, 마님. 꼭 처녀처럼 수줍은 과부에게 설렁이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참지 못한 설렁이는 과부를 으스러지게 안았지요. 그리고는 단숨에 이부자리 위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방에는 남과 여만 남았지요. 둘은 이부자리가 아주 흠뻑 젖도록 불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일손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야 둘의 거사는 끝났답니다. 설렁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내가 이걸 왜인지 알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좋으셨습니까요, 마님? 좋다마다 정녕 새로 태어난 것 같구나. 그 뒤로도 둘은 틈만 나면 붙어서 남녀의 즐거움을 누렸지요. 혼례만 치르지 않았을 뿐 더없이 가깝게 지냈답니다. 덕분에 과부는 아주 사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춘댁 문제가 새삼 떠오르는 것이었죠. 영춘댁 그것은 새치미만큼 쉽게는 안 될 터인데.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 설렁이를 노리는 영춘댁은 실로 강적이었습니다. 과부만큼은 아니었지만 재산이 많고 머리 굴리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간 미끼만 쏙 빼먹고 허탕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해서 과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을 하였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과부는 마침내 영춘댁을 찾았답니다. 영춘댁, 안에 있는가? 아니,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설렁이 문제로 알력을 벌인 이후 둘은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죠. 해서 영춘댁은 과부가 찾아온 것이 무척 뜻밖이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으로 들이기 싫었지만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일단 들어오라고 했지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설렁이 말일세. 양보해 줄 순 없는 겐가? 과부가 탁까놓고 말하자 영춘댁도 물러설 수 없었지요. 아니, 설렁이가 아무리 자네 집 머슴이라도 남녀 관계는 다른 문제일세? 거참, 처음에 교육 어쩌고 말할 땐 언제고 지금 이러기인가? 나도 내가 뻔뻔한 거 알고 있다네. 그래도 포기 안 할 것이네. 아니, 못하겠네. 영춘댁은 아주 필사적이었지요. 오히려 영춘댁은 값을 치를 테니 설렁이를 양보해달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설렁이를 겪어본 과부는 그런 영춘댁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자네 마음도 이해가 가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나? 과부는 영춘댁의 귀에 입을 대고는 속닥거렸지요. 듣고 있던 영춘댁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집에 돌아온 과부는 설렁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영춘댁이 오늘 바쁜 일이 좀 있다고 하니 도와주고 오도록 해라. 그게 참 말입니까요? 영춘댁 마님께 다녀오라고요? 당황한 설렁이는 눈을 굴렸지요. 헌데 마님의 표정이 원체 단호하니 영춘댁 집으로 향했답니다. 영춘댁 마님, 저 설렁이입니다. 도와야 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오냐? 왜 이제야 왔느냐? 자, 어서 들어오거라. 그 뒤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오래간만에 설렁이를 만난 영춘댁은 양반 채통도 집어치우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포를 풀기로 하였지요. 설렁이는 단숨에 덤벼드는 영춘댁에게 기겁을 하고 말았죠. 설렁아,
넌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난 하루가 열흘 같았는데. 아, 그게 저 영춘댁마님. 일단 호롱불은 좀 끄시는 것이. 지금 호롱불이 대수냐? 내가 지금 불타게 생겼단 말이다. 과부마님만큼 고운 영춘댁이 매달리니 설렁이가 배겨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설렁이는 또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그렇게 신나게 빨고 무니 어느새 밤이 되고 말았지요. 그제야 흡족해진 영춘댁은 마침내 설렁이를 풀어주었답니다. 어이구, 그럼 다 끝난 것 같으니 지는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설렁아 오늘 아주 수고했다. 그러면서 영춘댁은 다음에도 또 부르겠다며 좋은 술과 안주까지 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설렁이는 떨떠름한 얼굴로 선물을 싸지머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과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오는구나. 그래, 영춘댁은 좀 풀린 것 같으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주 제대로 풀어지신 것 같습니다요. 그래, 수고했구나.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제 좀 살겠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던 설렁이는 마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집이 아주 조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집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요? 그게 머슴들을 다 내보내서 그렇단다. 설렁이는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답니다. 과부는 이제 모든 논밭을 직접 농사짓지 않고 죄다 소작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집안의 머슴을 오직 설렁이만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너랑 나뿐이란다. 어헉, 그렇습니까요? 왜 그러느냐? 오붓해졌는데 넌 그게 싫으냐? 아닙니다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요. 과부의 기색에 겁먹은 설렁이는 고개를 계속해서 끄덕였답니다. 이럴 때는 싫어도 좋은 척을 해야 하는 법이었죠. 그러자 과부도 기분이 풀어졌는지 배시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좋다니 너무 다행이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머슴방은 저쪽인뎁쇼. 머슴방은 무슨, 이제부터 너도 안방에서 자도록 하거라. 그렇게 설렁이는 속절없이 안방으로 끌려갔지요. 영춘댁과 그렇게 달렸는데 이번에는 과부와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설렁아, 네가 가르쳐준 재미 이제부터 톡톡히 누릴 것이니라.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영춘댁과 나랑 함께 오래도록 재미있게 살아보자꾸나. 설렁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설렁이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설렁이는 낮에는 영춘댁과 밤에는 과부마님과 함께 오래도록 즐거움을 누렸답니다. 설렁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춘댁과 과부는 확실히 즐거운 것 같았지요. 이야, 머슴 하나가 마님 둘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것이오? 그렇다니까. 둘 다 가쁘진 마님인데 아주 그 머슴에게 꺼벅 죽는다는 거요. 희야 대단하구먼. 그 머슴이 바로 저 설렁이다 이 말이구먼. 그런데 쟤는 얼굴이 왜 저리 허연 거요? 무식한 것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그게 저리도 팔자가 좋으니 얼굴이 허옇게 멀끔해진 것이지. 놀기 좋아하는 설렁이는 성실한 과부 둘에게 새로운 재미에 눈뜨게 해주었지요. 허나 재미에 푹 빠진 과부에게 온통 시달렸으니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